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이번 이야기 시청자 홍동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분도 귀신을 보시는 분이고 귀신을 색깔로 굉장히 또 다양한 색깔로도 보시는 분이죠. 네, 그래서 저번에 이야기가 정말 또 기억에 남는 분 중에 한 분이셨는데 오늘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 홍동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또 만나 뵙네요. 네. 항상 밝으셔서 좋습니다. 네. 네. 밝게 살아야 돼요, 사람은. 그죠? 그럼요. 자, 오늘 홍동님께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셨고, 저번에 네. 이제 그 일하시면서 겪었던 또 소름 끼치는 손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었어요. 네네. 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오늘은 제가 지금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는데, 오, 남친이. 네. 네. 남자친구가 지금은 제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왔거든요. 너무 네. 장거리여서. 네, 이제 그 전에 살았던 지역에서 이 친구도 거기에서 뭐 집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집에서 겪었었던 얘기를 하려고요. 그러면 이미 이사를 왔으니까 전 지역은 어디였어요? 경기도였어요. 경기도 네. 어디 정도까지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경기도 안성이요. 안성, 오케이. 네. 경기도 안성 사시는 분들 공포에 떠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들어볼 거고요. 그리고 홍동님 사투리 쓰실 거면 그냥 편하게 쓰셔도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냥 완전한 예, 사투리 있죠. 완전한 사투리요? 저는 사투리를 잘 안 쓰지 않나요? 네? 왜 잠깐만요. 웃지? 오. 왜 웃지? 사투리를 안 쓰지 않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건 다음 주까지 제가 생각을 해봐서 곰곰이 심사숙고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일단은 그냥 편하게 네네. 말씀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홍동이죠. 제 남자친구는 우선은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남사친이 소개를 해줘가지고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장거리였어요. 차로 왕복으로 하면은 한 8시간 정도? 근데 제가 가게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게를 하면서 아무래도 자영업자다 보니까 이래저래 좀 고민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게 좀 많았어요. 뭐 소득도 그렇고 제가 또 한창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 막 나왔을 때 아이고. 그때 제가 오픈을 한 거였어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자리 잡기를 솔직히 말하면 아직까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저도 모르게 슬럼프가 좀 왔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만사 다 하고 싶지도 않고 뭐 돈은 벌어야 되는데 출근하는 것도 너무 하기가 싫고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우리 뭐 쉬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참에 그냥 차라리 길게 푹 쉬고 다시 좀 컴백을 하자 싶어가지고 이제 부모님께 사정 설명을 드리고 이제 남자친구 집에서 한 달 정도를 지내게 됐어요. 그래서 KTX 타고 남자친구 집으로 딱 갔거든요. 근데 그때 그 당시 남자친구는 연립주택 뭐 그런 데서 지내고 있었는데 거기가 제가 낮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때 시간이 한 오후 12시 좀 넘어서 한 1시 가까이 됐을 때쯤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여름이었고요. 갔는데 그 집이 뭐 돈이 1, 2, 3 요렇게 이제 좀 세 돈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딱 갔는데 여기 건물 자체 분위기가 낮인데도 왜 이렇게 음산하고 왜 이렇게 무섭지? 얘는 이런 데서 어떻게 살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 남자친구도 약간 저랑 비슷하게 그런 기운이 있거든요. 좀 느끼시는구나. 네네네. 근데 이런 데서 어떻게 살지 싶더라고요. 여기는 딱 봐도 보이는 것도 너무 많고 진짜 막 건물에 솔직히 그때 그런 거 좀 처음 봤거든요. 건물에 막 덕지덕지 붙어 있더라고요. 귀신들이요? 네네.
그래서 아무리 요즘 집값이 비싸다고 하지만 좀 잘 보고 살지, 이런 데서 어떻게 살지? 라는 생각으로. 근데 어찌됐든 지내기로 하고 왔으니까 예.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저도 어떠한 공간에 서 있는 상태에서 그 공간을 집중하면서 가만히 있으면은 약간 그 분위기나 어떤 뭐 얽히고 설키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좀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막 읽는데 여기는 터가 아무리 생각해도 공동묘지 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를 붙잡고 딱 얘기를 했어요. 너 여기 공동묘지 터인데 너 알고 있었냐고. 그러니까 아니 나는 몰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어떻게 살았냐고. 아니 너는 집을 볼 거면 제대로 알아보고 그거 하지. 여긴 너무 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뭐 지내기로 했으니까 똑같이 뭐 지내는데 어떤 날은 이제 제가 한 달을 살겠다고 왔지만 이 친구는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 일찍 나가서 이제 저녁에 돌아오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출근을 했는데 갑자기 그 공간이 낯설다고 그래야 되나? 늘상 있던 그 공간인데 그날따라 그 집 안에서 흐르는 기류? 그런 게 조금 되게 낯설고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에어컨도 잘 안 틀었거든요. 왜 이렇게 막 한기가 돌고 춥지? 예. 그래서 무서운 마음에 집안에 있는 불을 다 켰어요. 집안에 있는 불을 다 켜고 내가 요즘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내가 좀 예민해졌나 보다 하고 TV나 틀어야지 하고 이제 TV를 딱 틀었는데 그 부엌 쪽에서 그 약간 틱틱틱틱틱 이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 소리가 왜 나지? 아, 얘네 집이 1층이라서 위층에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무언가를 좀 하는 소리인가? 예. 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이 소리가 뭔가 좀 규칙적으로 나는 소리도 아니고 불규칙적으로 나요. 제가 그 소리를 집중하고 있으면 소리가 나고 소리에 집중하고 있지 않으면 소리가 안 나고 그러다가 갑자기 가스 냄새가 나더라고요. 근데 가스 냄새가 부엌 쪽에서 났는데 가스 냄새가 절대 날 수 없었어요. 왜냐면 그 친구의 집은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가스레인지가 아니라 인덕션이었거든요. 아, 예. 그래서 가스 냄새가 왜 나지? 날 리가 없는데? 근데 가스 냄새에서 약간 좀 희미하게 좀 비릿한 피 냄새가 나더라고요. 와,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지금 자꾸 이거에 신경 쓰이게 되니까 내가 뭘 할라 해도 못 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휴대폰으로 유튜브나 보고 있자. 좀 소리 좀 크게 해놓고. 그래서 이제 옆으로 누워서 유튜브를 막 보고 있었는데 소리 최대로 키워놨거든요. 최대로 키워놨는데 갑자기 귀에서 그 우리 사람들이랑 마주보고 얘기하면 그 사람의 숨소리라든지 숨결이라든지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잖아요. 제 왼쪽 귀 바로 옆에서 진짜 제 귀에다 대고 말하는 것처럼 뭐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나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급하게 막 옷을 입었어요. 옷을 입고 이제 뭐 남자친구한테 나 지금 밖에 나갈 거다. 그냥 답답해서 나간다. 뭐 요렇게 하고 옷을 막 입고 나가려고 하는데 나가려고 급하게 뭐 화장실 불 제대로 껐나 뭐 이런 거 막 확인하고 있는데 화장실의 불은 제가 꺼놨었거든요. 제가 신발을 신으면서 그걸 확인했거든요. 근데 화장실 그 문 쪽에 이게 불을 꺼놨는데도 불구하고 예. 어떤 머리가 엄청 덕지덕지 막 뻗진 상태로 산발이 된 사람이 이제 눈을 막 부라리면서 저랑 눈이 마주쳤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무작정 뛰쳐나왔어요. 그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런 거를 수도 없이 많이 보지만 겁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바로 뛰쳐나왔거든요. 그냥 휴대폰이랑 지갑이랑 뭐 이런 것만 챙겨가지고. 근데 제가 뭐 나와봤자 뭐 어디 갈 데를 있겠어요. 여긴 뭐 처음 와보는 지역인데다가 가뜩이나 길치라서 뭐 내비를 봐도 뭐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그냥 편의점에 갔죠. 편의점에 가서 그냥 뭐 더워도 남자친구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한 날은 이제 뭐 같이 자는데 네.
발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냥 이날따라 그냥 발목이 아픈가 보다 하고 저는 제 기억 속에서는 자고 일어난 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남자친구의 기억은 좀 달랐어요. 남자친구는 제가 막 자는데 그 집에는 남자친구랑 저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손으로 이제 제 발목을 꽉 잡더니 발 쪽에 옷장이 있어요. 저를 자꾸 그 옷장 쪽으로 끌어내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는 계속 저를 뭔가 좀 끌어내리게 놔두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를 계속 잡고 있었고, 그러다가 저는 정말 아무런 기억도 없는데 제가 갑자기 막 벌떡 일어나서 고양이들 하악질 하는 거 있죠. 제가 하악질을 했대요. 막 고양이처럼 앉아가지고.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나는 그냥 잤다, 내가 지금 잤다고 나한테 뻥치는 거 아니냐고, 그런 장난 무서우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라고. 이 친구 눈을 보면서 얘기를 듣는데 거짓말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날은 제가 갑자기 옷장을 막 열어서 옷을 막 다 빼내더래요, 제 남자친구의 옷을. 그러고 제 남자친구는 하지마 왜 그러는 거야 이런 거 저를 막 말리는데, 저는 좀 빙의가 좀 잘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자친구가 하지마 말리는 거를 저는 막 뿌리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걷지 못하는 사람처럼, 네. 약간 뱀처럼 이렇게 쭉 기어가지고 나가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어떤 날은 제가 남자친구랑 좀 다퉜었어요. 어떤 문제로 다퉜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좀 사소한 문제였었거든요. 이제 저는 남자친구랑 싸운 후에 화해를 하고 남자친구 손을 잡고 같이 산책을 나갔거든요. 근데 남자친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가 어디 갔지? 얘가 지금 이 밤늦은 시간에 겁도 많은 나한테 무슨 장난을 치려고 지금 도망친 거지? 이러면서 막 찾고 있었어요. 근데 저 멀리서 이제 남자친구가 자기야 이러면서 막 뛰어오는데, 뭔가 장난쳤다고 하기에는 뭔가 나를 너무 찾은 사람 같고, 근데 이 상황이 뭔지도 모르겠고 어찌됐든 같이 있으니까 또 같이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또 남자친구 기억은 또 다르더라고요. 남자친구는 그냥 저랑 싸우고 나서 제가 갑자기 혼자 산책을 다녀오겠대요. 혼자 산책을 갔다 오겠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계속 혼자 가겠다고 우겼대요. 그리고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저희가 화해를 안 했대요. 그래서 자기도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갔다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 혼자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화인가 카톡이 와가지고 이걸 속내 크크크크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남자친구가 정말 화들짝 놀래가지고 급하게 나왔다고 하면서 저를 막 찾아다녔대. 근데 어딜 돌아다녀도 있지도 않고, 그 앞에 보면 놀이터가 있어요. 좀 거기에는 애들이 살지 않는 곳인데 예전에는 애기들이 좀 살았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놀이터가 있었는데 놀이터 앞쪽에서 그 주차장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뭔가 좀 장난치는 듯한 성인 여성을 봤는데, 그게 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저는 아니었고, 그러다가 막 돌아서 쭉쭉 나오다가 나중 돼서 이제 좀 정신을 차린 저를 보게 되고, 그때 너무 좀 안심되는 마음에 안아준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자친구 집에 붙어있는 애들이 좀 많았었고 좀 여러 명 됐었거든요. 제가 보이는 거는 한 4-5명 정도였는데 하나는 에어컨 위에 있는 것 같고, 주로 그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또 하나는 옷장, 그리고 하나는 침대 밑에, 그리고 하나는 부엌, 그리고 하나는 화장실,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막 보니까 제가 저기엔 뭐가 있고 저기엔 뭐가 있고 이런 게 뭐가 있다라고만 느끼는 게 아니라 제가 원하지 않아도 어떻게 죽었고 언제 죽었고 이런 거를 좀 다 느껴요. 딱 보니까 저기 부엌 쪽에 붙은 애는 고독사,
또 이제 저 화장실 쪽에 있는 애는 사실 정확하게 모르고, 또 에어컨 위에 있는 분은 진짜 제 생각보다 정말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왜 그 귀신은 분이라고 해요? 이게 저도 잘 모르게 좀 그렇게 된 거긴 한데, 예. 그분은 정말 오래전에 돌아가신 거더라고요. 나이가 그분이 엄청 이제 많구나. 네, 진짜 조상님이라고 할 정도로 저도 사실 이런 적은 처음이었어요. 예. 제가 여태까지 겪은 거는 좀 오래 전에 돌아가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한 몇십 년 정도 전이었는데 이분은 진짜 제가 감히 저 사람 이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도 너무 죄송스러운 정도의 그 시대 때 돌아가셔가지고 네, 그분은 제가 그냥 분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리고 옷장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막 오래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리고 뭐 에어컨에 있는 분 말고는 다 오래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또 하나는 그 고독사 하셨다는 분 있잖아요. 그분의 친언니분도 같이 거기에 계시고 그래서 이거 뭔가 여기는 좀 심상치가 않다 해가지고 가만히 느껴보니까 애초에 그 주택가 단지 자체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공동묘지터인데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보니까 여기 단지도 건물주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건물주분이 이제 할아버지신데 이게 무덤이 있는 묘가 있는 자리에 뭔가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면 따로 제사를 또 지내야 되는데 그 제사를 안 지내고 건물을 올려서 이렇게 탈이 좀 많이 난 것 같더라고요. 이게 원래는 이런 일이 있으면 묘를 이장을 하거나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가끔씩 가족이 없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따로 뭐 제사도 드리고 뭐 이렇게 건물 지으시는 분이나 그 땅을 사신 분이나 이렇게 따로 그 제사를 지내줘야 되는 건데 그거를 뭐 하지도 않고 그냥 밀어버리고 건물을 지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다니지 무슨 생각으로 지금 여기에 제사를 안 지내고 건물을 올린 거지 싶더라고요. 와 이거 안 되겠다. 근데 그렇다고 이 친구가 당장 집을 빼기에는 뭐 계약 기간도 남아있고 이 친구가 다니고 있는 직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을 한순간에 바로 빼기에는 뭐 시기가 너무 좋지 않았고 근데 이 친구랑 계속 막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얘가 보니까 안색이 점점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이 그런 또 안 좋은 터에 있으면 자꾸 안색이나 뭐 몸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안 좋아져요.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너 여기 빨리 나와라. 여기 너무 안 좋다. 내가 네 집을 당장 빼라고는 안 하겠다고. 너도 네 상황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진짜 아닌 것 같아. 여기 말고 차라리 다른데 뭐 직방이나 다방 뭐 요런 데 봐가지고 너 좀 괜찮은 데를 좀 찾아봐라. 여긴 진짜 아닌 것 같다. 하필 골라도 뭐 그냥 터가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공동묘지 터에 있냐. 아니 어떻게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이 있어야 될 터에 있냐고. 예. 너 진짜 안 된다고 이렇게 하고 뭐 그러다가 나중에 남자친구 퇴사하고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넘어온 거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도 좀 산책하다가 저는 산책을 좀 좋아해가지고 또 여름이었고 낮에 산책하면 너무 더우니까 이제 해 지고 나서 좀 선선할 때 산책을 하자 해서 산책을 하는데 이제 남자친구 집 그쪽에 보면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아래쪽에 있는 길로 가면 이제 그 집이 나오고 위쪽으로 가면은 길이 끊기는 길이 있거든요. 근데 막 그쪽으로 저희가 막 산책을 하는데 저 끊기는 길 쪽에서 절대로 어린 아이가 있을 수가 없는데 어린 아이의 발이 보였어요. 근데 우리 그런 거죠. 저거를 봤다고 티를 내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어차피 뭐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얘기하고 그냥 가긴 했는데 나중 돼서 남자친구한테 들은 말을 듣고 내가 저번에 봤던 걔다 라고 딱 생각이 든 게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그 남자친구가 그때 다녔던 그 회사 형들도 좀 많이 지내고는 했었거든요. 회사 형이 뭐 차를 타고 이렇게 쭉 오는데 거기가 좀 숲으로 되어 있는 곳이 좀 많아요. 예. 거기에서 어떤 여자가 얼굴만 쑥 내밀고 턱받침하고 그 자세를 하고 씩 웃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아 전에 내가 봤던 걔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던 적도 있었고 이거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제가 여자아이를 봤다던 그 끊기는 길 있잖아요. 거기가 끊기는 길이긴 한데 거기 옆에 산이 있는데 산 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당나무가 있대요. 그래서 아 당나무가 있어서 거기에 그런 게 있었나? 좀 뭐 그런 일도 있었고 이래저래 좀 일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리고 뭐 자다가 저희 둘 다 이상한 소리 듣고 약간 좀 야 라든지 여기 내 집이야 라든지 뭐 여기 내 집이니까 나가라 예. 뭐 이런 소리도 듣고 저희 둘 다 겁이 많아가지고 무작정 그냥 지갑이랑 휴대폰 들고 뛰어나오고 그랬던 적도 있고 굉장히 또 많은 걸 또 겪었던 터네요, 확실히. 네, 아무래도 어. 그냥 안 좋은 터도 아니고 공동묘지 하필이면 죽은 사람만이 존재해야 되는 공동묘지 터에 있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제 지금 할 얘기는 또 제가 겪었던 거는 아니고 남자친구가 그 집에서 있으면서 겪었던 얘기인데 오. 남자친구는 자고 있었대요. 자고 있었는데 약간 좀 사람이 낌새라는 게 있잖아. 인기척? 갑자기 내 머리 위에 누군가가 있다. 이런 인기척을 느꼈대요. 근데 이제 얘는 자고 있는 와중이었는데도 그게 충분히 느껴졌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 친구의 머리맡에는 절대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안 돼요. 왜냐하면 벽이랑 매트리스가 붙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좀 쭈그려서 자기 머리를 응시하는 그런 시선이 느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얘는 이제 속으로 좀 많이 무섭긴 해도 여기서 내가 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약간 느낌상 아 저기가 목이겠지 하고 그냥 냅다 손을 뻗어서 목을 졸랐대요. 목 막 조르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형상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저한테 다른 누군가가 빙의가 돼가지고 자기 친구 들여보내도 되냐고 여기에 들여보내도 돼? 이러면서 예. 나 여기 친구 부를래. 이제 남자친구는 안 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남자친구는 제가 그런 현상이 좀 나오면은 뭔가 좀 화들짝 놀래고 무조건 막 영가를 취급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저랑 얘기하는 것처럼 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뒤탈이 조금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무튼 저는 그 집에서 있으면서 좀 이상한 현상들도 많이 겪었고 뭐 이상한 비릿한 냄새도 많이 맡고 아니면은 좀 보고 느끼고 저도 사실 어릴 적부터 많이 겪고 아무리 겁이 많다고 하지만 사실 어느 정도는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집은 진짜 못 버티겠더라고요. 와, 이것도 계속 괴롭히는 집은 사실상 버티기 힘들죠. 네. 어떤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네,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집에서 나올 때 그래도 여기가 어찌 보면은 너가 다른 사람 묘 위에서 잠을 청하고 생활을 했었던 거 아니냐. 예. 그분들도 나름 힘드셨을 거다. 불편하고. 예. 그러니까 집 정리하고 나오면서 그동안 여기서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했고 이제 좀 잘 쉬었다 갑니다라고 인사라도 하고 나와라. 네, 그렇게 하고 나왔었죠. 경기도 안성 어딘가에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 게 안성에서 평택 넘어가는 길이 굉장히 음산한 길이 있었는데 네, 맞아요. 혹시 아세요? 네, 제가 드라이브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오. 남자친구랑 드라이브를 좀 자주 했었거든요. 예? 저도 남자친구랑 드라이브 하면서 그 길을 지나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예. 근데 저는 사실 그 길이 음산 길이라고 들어본 적은 없었거든요. 예? 근데 제가 그 길을 지나가면서 와 여기 진짜 미쳤다. 오. 여기 왜 이러지?
이거 사고 안 날 수가 있나? 이런 길은 사고 날 텐데? 라고 좀 많이 생각이 들었어요. 저랑 같은 길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혹시 어떤 길이었어요? 한번 묘사를 해주시면? 그냥 고속도로, 국도? 약간 요런 길이었는데, 뭐 좌우로는 뭐 있는 거라고는 없고, 그냥 온갖 숲을? 산? 뭐, 요런. 맞아요. 근데 옆에 간간이 뭐 이렇게 뭐 꽃 파는 것 같은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비닐하우스 같은 그런 게 간간이 네, 있는 그런 것 것도 같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쭉 네. 가면 그 평택 나오고. 네네네. 맞네, 거기네. 제가 거기 밤에 갔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거기. 근데 거기는 낮에 가도 음산해요. 아니, 가로등 하나도 없고 네, 맞아요. 안개 같은 것도 엄청 껴있더라고요, 거기. 거기는 진짜, 이게 그 라이트를 켜도 예. 진짜 안개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거기 근데 그래서 안개가 왜 끼는지를 모르겠어요. 뭐 안개 끼는 게 물론 이제 지대가 높아서 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예. 가끔씩 뭐 기운 흘러나오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런 영향도 좀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그 가로등 하나가 없었기 때문에 차 라이트 불빛으로만 가야 되는 도로거든요. 제가 갔던 데가. 네, 맞아요. 와, 제 기억으로는 거기에요. 그런 어두운 도로가 끝났을 때 평택을 도착을 하는데 이제 평택 그 양쪽 옆에가 이제 철제 펜스로 되어 있었어요. 네네네. 예, 딱 거기가 나와요. 끝나자마자, 길 끝나자마자. 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거기를 드라이버 하면서 달릴 때 예. 남자친구는 뭐 운전을 하니까 운전에만 집중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저는 옆에서 뭐 노래 틀고 있고 춤추고 있고 노래 부르고 있으니까 뭐 사방팔방 다 본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저는 이제 조수석에 앉아 있는데 예. 조수석 옆 창문에서 갑자기 턱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엄마, 예. 그래서 이거 쳐다보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 눈은 제 머리랑 다르게 이미 그쪽으로 돌아갔고 호호호. 봤는데 얼굴은 못 봤고 예. 혀 있죠, 혀. 혀? 사람 혀가 정말 길쭉하게 나와가지고 그 조수석 창문을 막 핥고 있는 거예요. 핥을 때마다 그 창문에서 막 쩍쩍 소리가 나는데 예. 순간 춤추고 있던 춤도 멈추고 이게 사람 몸이 경직이 되더라고요. 정말 의도치 못한 상황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 혹시 얘네가 노래에 반응한 건가 싶어가지고 노래를 급하게 껐어요. 노래 급하게 끄고 그냥 남자친구랑 얘기에 집중하면서 드라이브 하고 있는데 뭐 차에도 자꾸 막 달라붙고 앞에 갑자기 그 안개 자욱한 곳에 솔직히 눈앞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안 보이는 판국에 네. 좀 시커먼 그림자가 뭐 슉슉하고 뭐 지나간다라든지 확실히 음산한 곳은 뭔가가 나온다라는 거네요. 네, 좀 많이 무서웠었어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달리다가 우리 네. 그냥 백하지 않아? 너무 무섭다고. 내 진짜 이러다가 뭐 화장실 찾게 생겼다. 빨리 돌려라. 이러고 막 그랬었거든요. 야. 근데 오늘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또 들려주시기도 했지만 제가 네. 처음에 딱 얘기를 들었을 때 사투리라고 생각을 했던 그 제 오만함이 굉장히 또 부끄럽게 느껴지는 게 다 들어보니까 결론이 나왔어요. 경상서울 네. 말이더라고요. 경상서울 말. 물론 지역별로 사투리도 있고 하지만 그렇죠. 제가 사는 동네는 사실 사투리를 좀 많이 안 쓰는 그런 동네예요. 아니에요. 제가 경상서울 말이고 네. 경상서울 말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예. 그래요? 네, 경상서울 말로 중결하면서 오늘의 네. 이야기를 이렇게 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야기 또 잘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찾아오세요. 경상서울 말로. 아시겠죠? 꼭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들이 제가 처음에 그 던진 말로 갑자기 시작이 돼서 이야기 시작부터 끝까지 그런 채팅만 치시더라고요. 제가 결론을 내린 거는 이건 경상서울 말이다. 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경기도 안성 어딘가에 있습니다, 이 집. 네, 정말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 시청자 마게남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마게남님께서 오늘 처음 참여하시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지 같이 확인을 해볼게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마게남님. 일단은 오늘 마게남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될까요? 어떨까요? 일단은 제가 두 개를 준비를 좀 해봤는데 재밌을라나 어쩔라나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다들 그러시다가 또 이게 감옥에 갇히시기도 하거든요. 네, 다들 그러셨었어요. 예. 이미 돌비교에 지금 노예가 된 상태라.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인지 편안하게 이야기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입니다. 마게남이에요. 저 이제 20대 후반인 남자고요. 네. 지금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전에 제가 운동을 좀 오래 했었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는 굴레에 갇혀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사범을 하게 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무슨 운동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아무튼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아시는 코치님의 소개로 들어가서 체육관에서 일을 했던 그 일 중에 굉장히 좀 신기하기도 하고 약간 좀 저기한 일이 있어갖고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대충 내용은 좀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운동을 해왔고 이러면서 그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좀 도와주다 보니 어쩌다가 사범으로 됐는데 때마침 그 들어갔던 해에 공포체험이라고 하죠. 담력훈련. 그런 거를 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게 아마 제 기억이 맞으면 아마 한 16년쯤 될 거예요. 네. 16년 여름쯤이었는데 이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일반부 운동이랑 그 다음에 좀 특별하게 선수부라고 해서 운동을 따로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선수부 애들이 여름에 시합 시즌이 잡혀 있다 보니까 그 시합 전에 담력 훈련을 한다고 해서 조금 일찍 앞당겨서 한 5월, 6월? 뭐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쯤에 있었던 일인데 제 이제 닉네임이 마게남이잖아요. 그 많이들 마게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지역을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그게 뭐 예전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 뭐 그렇기는 한데 근데 네. 뭐 예전에는 그렇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좀 마게라고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저희 지역을 뭐 마게가 많이 사실상 여러 군데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네네. 많이 지금은 클린해졌으니까 그렇죠. 다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뭐 그런 지역에 이제 그 주변에 물도 많지만 산도 조금 있어요. 이 동네에. 이제 그 산속인데 이게 뭐 어디라고 특정 잡아서 딱 지금도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이제 공원 뒤편으로 가면은 공동묘지가 있는 길이 있어요. 하나가. 네. 근데 그 산이 제가 알기로는 제법 크거든요. 한 번도 올라가 본 적은 없는데 제법 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있는 공원이 문을 9시에 닫고 원래는 관리자분이 퇴근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부탁을 해서 11시 반쯤부터 담력 훈련을 할 거니까 좀 해달라 해서 부탁을 드려갖고 관리인분이 남아 계시던 상황이었어요. 담력 훈련을 하러 이제 애들, 선수부 애들이니까 한 10명 정도 데리고서 스타렉스를 타고 막 가갖고 끝까지 올라가면 공동 묘지길이 시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하려고 다 같이 준비를 해서 입구를 통과해서 차로 공원길을 쭉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쪽에 산 입구에 세워놓고 가는데 이게 미리 말씀을 좀 드리자면 거기가 길이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길이 가다 보면. 근데 하나는 묘지랑 그 산 쪽으로 해갖고 등산로처럼 해서 이렇게 비포장으로 올라가는 길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정원처럼 예쁘게 꾸며갖고 옆에 왜 나무 심듯이 막 조그만한 풀떼기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심어갖고 이렇게 해둔 길이 있고 두 갈래 길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시합을 나가던 친구들이 초중고등학교가 다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선수기도 하고 이래서 괜히 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운동하다 보면은 약간 좀 가오라고 하죠. 운동부에. 좀 더 무섭고 일반부랑 조금 더 달라야 된다. 그래서 원래 다른 친구들은 그 옆에 길로 가려고 했던 거를 이제 그날 얘기를 해서 바꿨어요. 그 묘지로 올라가는 걸로.
그래서 저는 제 친구놈 한 놈을 데리고 와서 이제 양쪽에 숨어 있다가 한 명은 발목을 잡고 한 명은 뒤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놀래키고 그 뒤에 가면 또 일행들이 몇 명 있어서 좀 놀래켜주는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서 저희가 먼저 그 뮤직기로 올라가게 돼요. 네. 가다 보니까 솔직히 저는 귀신을 아직도 뭐 안 믿지만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믿고 싶진 않아요. 사실 자기 현실 부정인 것 같아요, 이게. 무서우니까. 네, 좀 무서우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믿지는 않았고 근데 이제 거기 가서 공동묘지 묘비판의 옆에 보면은 이렇게 내려가는 구덩이 같은 길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덩이에 저는 숨어서 발목을 잡을 준비를 하고 제가 발목을 잡으면 친구놈은 맞은편 뒤쪽, 그러니까 대각선이죠. 저랑 보고 있는 그 풀숲에 숨어서 있다가 뒤에서 튀어나와서 놀래켜주는 그런 식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숨어 있었어요. 근데 딱 제 바로 등 뒤에 그 묘판 있잖아요. 비석, 고기에 딱 있던 그 바로 앞에 숨어 있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해서 숨어 있는데 한참 한 10분, 15분 정도 지났을까? 가만히 기다리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준비해서 올려 보낼라 보다 하고 있는데 그 정도 기다리니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애들 올라갈 거니까 준비해라. 이렇게 해서 알겠다. 준비를 하고 친구랑 조용히 숨을 죽이고 기다리게 됩니다. 근데 그게 사실 걸어가는 길이 몇 메타 안 돼요. 이게 뭐 길어봐야 한 300m 정도? 그리고 나머지로는 이제 그 묘지 지나서 왼쪽으로 한 번 더 꺾으면은 그 산길 타고 올라가는 묘지 끼고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그 밑으로는 또 꺾어지면은 옆에 화단길이랑 이어지는 길이 또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200m, 300m니까 애들이 와도 뭐 좀 걸어와도 아무리 오래 걸려도 5분이면 충분히 한 명 정도는 올라올 법한데 안 오더라고요. 혹시 모르니까 기다렸습니다. 일단은 5분에서 10분 정도를 더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누가 걸어오더라고요. 조벅조벅. 네. 그래서 그래 왔나 보다. 그러고 이제 가만히 숨어 있는데 생각보다 이 체구가 조금 옆으로 약간 좀 통통하신 것처럼 보였어요. 그때 옷을 좀 두껍게 입으신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걸어 올라오시는데 뭔가 풍채가 이게 실루엣이 보이잖아요. 근데 앞에를 보니까 머리에 뭘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가까워지면 질수록 여성분 같은 실루엣이었어요. 근데 오시는데 요 앞에쯤 와서 보니까 이 머리에 파워레인저 선캡이라고 우리 왜 산스장 같은 데 가면은 있잖아요. 이렇게 앞에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가릴 수 있는 얼굴 가릴 수 있는 헬멧 같은. 네. 그거를 끼고서 주황 색깔 비스무리한 옷을 입고 등산복 같았어요. 그러고 올라오시더라고요. 계속. 근데 이 시간에 사실 공원문 9시 닫는데 아주머니 혼자서 올라오신다는 게 그래서 제가 말을 걸었죠. 아주머니 여기 길이 없다. 그랬더니 사람 놀래게 왜 여기 있냐. 그러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이렇게 해서 담력 훈련 하러 온 사람들인데 거기 있으면 애들이 올라올 건데 지금 여기 이렇게 계시면 안 된다. 빨리 내려가시든 하셔라. 일로는 길이 없다. 그랬는데 아니라네. 자기 여기 몇십 년씩 살았는데 여기에는 길이 있다고 밤에 항상 다녔대요.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고 재밌게 놀다 가라고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를 해주시고 마저 그 산길 따라서 올라가시더라고요. 그 등산로 같은 데 따라서.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한 10분쯤 지났을까? 연락이 없길래 전화를 해봐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를 받았더니 야, 너 어디야? 야, 너 어딘데 뭐하고 있어? 지금 이제 마지막 팀 올라가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마지막 팀 한 명도 안 올라왔는데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너네 어디가 있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 공동묘지 옆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관장님께서 야 거기 아까 전에 올라가기 전에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 그 옆길에 숨어 있으라고 거기 애들이 너무 무서워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될 것 같다고 내가 아까 얘기하지 않았냐.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거든요.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빨리 내려오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이제 친구랑 같이 그 길 따라서 내려갔더니 마지막 팀 오는 애들이랑 마주친 거예요. 예.
그래서 야, 너네 혹시 니네가 마지막이니?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혹시 사모님 어디 계셨냐?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나 여기 옆에 숨어 있었다. 이상하다는데 분명히 애들이 놀래키고 이러면 소리도 지르고 뛰어가는 소리도 나고 시끌벅적 해야 되는데 분명히 아무 소리도 못 들었고 친구도 그렇고 둘 다 소리를 못 들었었거든요. 이상하다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내려와갖고 한 소리 들었죠 또. 너네 정신 똑바로 안 차리냐. 너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얘네들 초등부도 있는데 거기 올라가서 공동묘지 그 묘비판 그렇게 끌어안고 있으면은 애들이 그 무석 갈 수 있겠냐. 얘기를 하시길래 혼이 좀 나고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그 묘지 앞에 가서 경비실 있는 입구까지 쭉 차를 타고 다시 애들 데리고 내려가서 잠깐 차를 세우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관장님께서 봉투를 건네주시더라고요. 수고하셨다고. 예, 적지만 성이니까 좀 받아달라면서 경비분께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비분이 감사하다. 잘 놀다 오셨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나서 왜 공장 같은 데 가면은 앞에 있는 그 문 양옆으로 이렇게 드르르르 여는 철로 된 문 아시죠? 그런 거. 그런 마기 같은 거를 이렇게 쭉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나 좀 전에 위에 숨어 있었는데 아주머니 한 분이 산행하러 올라가셨다. 주황 색깔 비스무리한 약간 그런 옷을 입고 계셨는데 올라가셨는데 그분 저쪽 가도 길이 있는 거냐 여쭤봤더니 아니 거기는 올라가다 보면 등산로가 끊길 텐데 그리고 지금 밤에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혹시 여기 뭐 샛길이나 따로 들어가는 길이 있냐라고 여쭤봤더니 길이 거기 하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자고 있지도 않았고 그 앞에서 이제 그 따님한테 전화가 오셨었대요. 그래서 그 전화 통화하면서 담배 한 모금 하시면서 그 앞에서 계속 기다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안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냐. 근데 분명히 우리는 대화를 했다. 이상하다. 잘 한번 생각해보셔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자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없다고. 뭐 이상한 거 보신 거 아니냐 얘기를 하길래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조금 오싹한데 그냥 넘어갔어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가서 애들이랑 치킨을 먹고 뭐 피자도 먹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렇게 놀고 그날 합숙이니까 가서 애들이랑 다 같이 잠을 자게 되는데 그 아주머니가 얼굴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목소리가 기억이 좀 나더라고요. 약간 좀 특이하셨거든요. 이게 보통의 여성분 목소리가 아니라 약간 좀 감성적인 목소리였어요. 이제 친구랑 가만히 있다가 아까 대체 그 아줌마는 뭐였냐 너도 같이 얘기하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친구도 그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불현듯이 계속 그냥 생각이 남으니까. 그래서 자기도 잘 모르겠대요. 근데 신기하기는 하대요. 거기 분명히 입구가 자기도 없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냥 하다가 잠이 이렇게 들고 그렇게 끝나고서 끝난 줄 알았죠. 그리고 이제 한 3일, 4일 정도 주말에 그렇게 하고 나서 며칠 안 있다가 평일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집에 퇴근하고서 왔더니 아버지가 뉴스를 틀어놨는데 뉴스에 내용이 나오는 게 요 지역에 보면은 저기 강가가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 끝자락에. 근데 그 외곽 지역에 백길이 있는데 거기에 그 목 없는 시체가 올라왔다는 뉴스가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고 있는데 이게 조금 이상하잖아요.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꼬름한 마음에 친구랑 전화를 했죠. 그래서 야 지금 뉴스를 보는데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 근데 내가 볼 때는 뭐 멀긴 하지만 그 아줌마가 아니냐라는 식의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이게 뭐 이제 아직까지도 저희는 뭐 알 방법이 없죠. 사실 뭐 그렇죠. 그거를 다 물어볼 수도 없고 이 아줌마냐 저 아줌마냐 뭐 얼굴을 정확하게 저희가 기억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친구도 분명히 얼굴을 보고 대화를 했는데 얼굴이 기억이 안 난대요. 제가 지금 말하면서 좀 소름이 돋는데 저도 얼굴이 기억이 안 나요. 분명히 저는 쪼그려 앉아서 마주보고 얘기를 했고 아줌마 이렇게 선캡을 쓰고 있어도
올리고 있으면 이렇게 밑에를 내려다보면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근데 분명히 얼굴을 봤는데 얼굴이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근데 그때 그렇게 목 없는 시체가 나오고 나서 결국에는 이제 뭐 혼자서 이렇게 좀 부정적인 선택을 하신 걸로 보도가 되기는 되더라고요. 정확하게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사실 그 친구랑 그래서 가끔씩 만나갖고 술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때 얘기가 나오는데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이게 아직까지도 조금 미스테리입니다. 요런 내용의 얘기가 하나 있었고 이제 요거는 짧은 얘기인데 요거는 제가 좀 많이 어릴 때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입주 때부터 들어온 집이기 때문에 굉장히 생각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제가 한 20년 가까이 살았는데 저희 집이 복도식이에요. 네. 그래서 1호부터 8호까지 8가구가 쭈르르륵 있는데 4가구씩 끊어서 4집 있고 가운데 엘리베이터 있고 4집 있고 이렇게 양쪽으로 다들 이렇게 설명하시면 아실 거예요. 그런 복도식 아파트입니다. 예, 이제 그런 데 살고 있는데 제가 사실 뭐 지금은 좀 별로일지언정 어릴 때는 굉장히 예뻤어요. 사실 정말 누가 봐도 예뻤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는 이쁘게 생겼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듣고 살았는데 지금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허. 상상에 맡길게요. 예. 네, 아무튼 지금은 좀 그런데 옛날에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 얘기인데 그때도 여름이었어요. 초등학교 한 3학년, 2학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잘 사는 막 부유한 집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그런 곳에 살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의 직업이 있어요. 이 주변 사시는 분들 중에서. 근데 이제 제가 항상 학교를 갈 때 타고 가는 마을버스가 있었는데 그 마을버스 기사님이 바로 저희 옆집에 사셨거든요. 그 기사님이 정말 참 사람이 좋아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사람이 좋은데 진짜 막 갈 때마다 항상 마주보면 인사하고 막 정말 가깝게 지냈던 그리고 저를 정말 예뻐하셨어요. 그래서 퇴근하시다가 이제 가끔씩 학원 끝나고 만나면 이제 아이스크림도 사두시고 과자도 사두시고 뭐 가끔씩 용돈도 주시고 막 약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친했거든요. 막내가 되게 깊었어요. 저랑은. 부모님도 서로 보시면 인사하고 다니고 이제 요런 좀 가깝게 지내는 이웃이었는데 이제 제가 여름 방학 때였거든요. 그때가 정확하게 8월이었어요. 진짜 한참 더울 때 매미를 굉장히 많이 잡을 시즌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이제 GNB라고 거랜부의 약자 따갖고 GNB라는 학원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 학원에 다녔을 때 일인데 이제 학원 버스를 타고 끝나고서 집에 들어오는 시간인데 그때 조금 수업하고서 뭐 동영상 강의 같은 거를 그때 당시에 하라고 했었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그 동영상 강의를 열심히 듣다 보니까 차를 2번을 놓친 거죠. 그래서 노을 질 때쯤에 제가 집에 들어오게 돼요. 학원 버스가 단지 안에서 내려주는데 저희 집이 이제 오르막길로 가도 같은 동으로 들어갈 수 있고 내려가도 올라가도 양쪽 길이 다 같은 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그러니까 위아래로 2개예요. 네. 근데 그 사이 길에 내려주는데 그날따라 유독 이상하게 정말 이상하게 기분이 좀 왠지 오늘은 오르막길을 가고 싶어 어릴 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학원 버스에서 내려서 오르막길을 막 올라가고 있는데 그게 1층이었거든요. 지하 1층이 아니라 1층이었는데 그 1층에서 옆집 아저씨를 만나게 돼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정확하게 어린 나이니까 퇴근 시간은 언제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뭐 퇴근하셨으니까 왔겠죠. 아니면 쉬셨던지. 이제 만나갖고 저는 반가운 마음에 아저씨 어디 갔다 오시냐 그랬더니 누구구나 뭐 하면서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하고 요즘에 엄마 말은 잘 들어?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정말 그냥 일상 대화 있잖아요. 그런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아파트가 이제 15층이에요. 15층인데 예, 엘리베이터 하나는 점검 중이고 하나는 15층에 가 있는 거죠. 저 혼자였으면 엘리베이터를 기다려서 왔을 거예요. 근데 그 아저씨는 이게 맨날 앉아서 운전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걸어 다니는 걸 좋아하세요. 근데 저희 집이 한 중턱쯤밖에 안 돼요. 6층밖에 안 돼서 항상 좀 걸어서 올라가시는 습관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려고 했는데 너무 높고 이러니까 아저씨랑 걸어갈래? 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걸어가자. 근데 아저씨 나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천천히 가자. 그렇게 해서 6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저희 집 계단 구조가요. 이게 복도식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복도식 아파트들 특징이 좀 오래된 아파트들은 비상계단이 2개예요, 보통. 그래서 그 동 끝자락에 보면은 바깥이 뚫려 있는 계단실이 있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바로 옆에 있는 중앙 계단이 있는데 이게 바깥쪽 문은 괜찮은데 이 중앙 계단 문이 조금 헐겁게 이렇게 쪼여져 있다 보니까 문이 좀 쾅쾅 닫혀요. 문이 좀 세게 닫혀요. 근데 중앙이니까 세게 닫히면 동이 다 울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중앙 계단을 천천히 올라가면서 막 이랬네 저랬네 어디 갔다 오니 물어봐서 뭐 학원 갔다 왔다 왜 이렇게 늦게 왔냐 그래서 이것저것 하다가 보니까 차를 놓쳐서 막 이렇게 됐어요 하면서 친절하게 얘기를 하다가 그 6층까지 올라와서 제가 먼저 문을 열고 그러고 들어가는데 이게 들어가면 문이 조금 이렇게 좀 서서히 닫혀야 되거든요 사실 사람이 잡고 있으니까. 근데 난 당연히 아저씨랑 얘기했으니까 아저씨가 잡을 줄 알고 들어갔는데 뒤에서 갑자기 문이 쾅 닫히는 거예요. 진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엄청 세게 닫혔거든요 문이. 다들 아실 거예요. 이 비상구 문 갑자기 쾅 닫히면 진짜 굉장히 놀래요. 그래서 아저씨 문 잡아야죠 하면서 뒤에를 봤는데 아저씨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어린 마음에 그때는 다른 생각은 안 하고 이제 아저씨가 아직 안 나오셨나? 하면서 비상구문을 다시 열었어요. 근데 해질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간쯤 되면 보통 비상구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면 차례대로 불이 켜졌다가 차례대로 밑에서도 불이 쭈르르르 꺼지거든요. 그런 형태인데 이 계단하고 그 계단 봉 사이를 보면은 밑에 층이 불이 켜졌는지 꺼졌는지가 보이잖아요. 근데 계단실을 아무리 찾아봐도 아저씨가 없는 거예요. 불러도 아저씨가 대답도 없고 어딜 봐도 아저씨가 없고 그렇다고 위로 가자니 비상등 불이 켜진 게 하나도 없고 밑에를 보자니 밑에서부터 계속 꺼지면서 올라오는 거죠. 불이. 그래서 정말 순간 얼어붙었어요. 그 자리에서. 예. 진짜 너무 놀래서 얼어붙어갖고 한 5분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예. 제가 그때는 어려서 핸드폰이 없었거든요. 엄마가 왜 이제 왔냐면서 막 뭐라 하시는 거예요. 너 학원에 전화했는데 학원에서는 아까 갔다 그러고 학원차에서 아까 내렸다고 확인까지 다 했는데 너 어디서 놀다가 이렇게 늦게 왔냐. 그래서 아니야 나 학원 버스 내리고서 계단 바로 올라왔는데 하면서 그 아저씨 얘기를 했더니 너 뭐 요즘에 뭐 잘못한 거 있냐 혹은 어디 좀 안 좋은 데 놀다 왔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런 적 없다. 우리 동네 그런 데가 어딨냐. 말도 안 된다. 얘기했더니 그러면 네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됐나 보다 하면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어머니 얘기를 하시고 안방에 들어가시더라고요. 이제 정말 너무 어이가 없기도 없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이게 참 복잡 미묘한 이 감정을 그 소름 끼치는 느낌과 그런 느낌이 계속 공존하면서 막 가만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늦게 왔대요. 분명히 버스에 내려서 왔는데.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본 거죠. 나 진짜 내리고서 바로 왔는데 얼마나 있다 온 거냐. 그랬더니 버스가 저 내려주고 나서 옆 단지에 친구를 내려주고 떠난 시간이 예를 들면 7시 반이라고 했을 때 제가 집에 들어간 시간이 8시 10분쯤 됐던 거예요. 6층까지 아무리 갓난아기가 올라가도 40분은 안 걸릴 거 아니에요. 그 뭐 얼마나 된다고. 근데 제가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는데 그 벙쪄갖고 가만히 계단실에 서 있었던 시간이 그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이 참 이상한 일이다. 정말 이상한 일이다. 너무 무섭다 하면서 이제 그날 사실 잠도 못 잤어요. 잠도 못 자갖고 엄마 옆에 가서 재워달라고 하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약간 그렇게 어리광 피우면서 잤던 날이 있었는데 이 일이 지나고 나서 그때가 방학 때 한 중간쯤 됐거든요. 거의 끝날 때쯤 한 2주 정도 있다가 제가 한 번 더 그 시간에 집에 가게 돼요. 근데 이제 무섭잖아요. 한 번 겪었으니까. 그렇게 기다리는데 그날도 똑같았어요. 그날도 똑같이 점검 중에 15층이 떠 있길래
그날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자. 네. 하고서 제가 엘리베이터 눌러놓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제 14층, 13층, 12층 천천히 내려오다가 뭐 몇 층에서 한번 걸려다가 다시 내려오고 있는데 누구네 하면서 뒤에서 누가 얘기를 하는데 그 아저씨인 거예요. 그래서 순간 너무 이건 뭐지? 이 사람 사람인가? 사람 맞나? 왜냐면 그 뒤로 학교를 안 가니까 그 아저씨 일을 하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잖아요, 저는. 예. 뭐 집에서 있을 때는 방학 때는 거의 마주칠 일도 없고 하니까 몰랐던 거죠. 근데 그 아저씨분이 시간대가 바뀌셔서 그때 퇴근을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는 학원 갔다 오니? 하면서 물어보시는데 그렇다. 근데 왜 오늘은 계단으로 안 가시냐 하면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얼마 전에 일하시다가 버스에 문제가 생겨갖고 버스가 섰는데 그 이제 바닥에 들어가서 뭘 본다고 보다가 돌뿌리에 무릎이 찍히셨대요. 네. 근데 그게 좀 심하게 뭐에 찔리셨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다치셨다고 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깁스한 것까지는 아닌데 그냥 이렇게 좀 쩔뚝쩔뚝 걸어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아저씨가 짝다리를 짚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그 얘기를 했어요. 올라가면서. 아니 사실 나 저번 주쯤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저씨가 없어졌다. 그랬더니 그 아저씨 분께서 말씀을 하시는 게 그때 뭐 저번 주쯤이면 자기가 그걸 다친 지 얼마 안 돼서 한 4일 정도를 병원에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평일이면은 자기가 금요일 날, 그날이 금요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던 날이. 근데 금요일 날 집에 왔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그날은 집에 안 계셨던 거예요. 그럼 저는 벙치잖아요. 예? 같이 분명히 나는 얘기하면서 올라갔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 분명히 아저씨를 봤다. 네. 그랬더니, 그랬냐. 근데 나는 그런 적이 없다. 하면서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어요. 아저씨가 먼저 내리시고, 그러고 나서 너가 잘못 본 거야 하면서 뒤를 돌아보시고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아마도라고 얘기를 하면서 입모양으로만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엘리베이터 문이 닫혀서 전 거기서 얼어붙었어요. 와, 이건 진짜 아직도 제가 지금 얘기하면서도 제 등골이 그 얘기를 하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제가 또 얼마나 있었을까 모르겠는데 어떤 아주머님이 엘리베이터를 타시더니 학생 안 내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하고 보니까 그게 엘리베이터가 그때 당시에 사람이 왔다 갔다 많이 하질 않아서 그리고 이제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한쪽 점검 중인 걸 보고 계단으로 많이들 간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인데 네. 엘리베이터가 15층에 올라가 있었어요. 전 누르지도 않았는데 15층에 올라가서 있었는데 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거든요. 근데 아주머니가 탔던 층은 지하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본인 층에 갔는데도 제가 계속 아무 층도 안 내리고 서 있으니까 말을 거신 거예요. 학생 안 내리냐고. 그제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6층을 누르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갔죠. 갔는데 그날도 또 늦은 거예요. 한 30분 정도를 또 늦은 거예요. 비슷한 시간에 또 들어갔어요. 너 안 되겠다. 엄마가 핸드폰 하나 사줘야겠다. 그러고 제가 그때 처음으로 핸드폰을 샀거든요. 그러고 얼마나 지났을까 이제 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하고서 학교를 가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만났어요. 아침에 학교 갈 때마다 만났으니까. 그래서 누구 왔냐 하면서 왔는데 이제 그 아저씨 보니까 소름부터 돋는 거죠. 일단은 이 사람 맞을까? 이거 버스가 학교로 가는 건 맞을까? 혹시라도 뭐 어디로 진짜 떨어지는 건 아닐까? 막 이런 불안한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쳐다보고 한참을 안 타다가 얼른 타 늦어 해갖고 그 얘기를 듣고 네 하면서 탔어요. 거기 타서 아저씨한테 옆에 가서 그 기사님 뒷자리 있잖아요. 바로 뒷자리. 그 바로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그 아저씨 옆에 가서 이제 손님들 다 탈 분들 타고 그러고 있을 때 옆에 가서 여쭤봤어요. 아저씨 제가 사실 뭐 한 일주일 전이랑 한 보름 전쯤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혹시 아저씨 그때 저랑 같이 계셨다가 어디 계셨었냐 그랬더니 그분이 지금 와서 이제 기억이 난 건데 그 따님분이 외국분이랑 결혼을 하셨거든요. 그 따님분이 미국에 사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에 그때 따님 볼 겸 여름 휴가 겸사겸사 겸행해갖고 3주 정도를 갔다 왔다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또 얼어붙었죠. 그랬던 얘기가 있습니다. 야, 보통 일들을 겪으신 게 아니네요, 마게남님. 마게남님이 오늘 해주신 이야기는 두 가지지만 또 네네. 겪으신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제가 겪은 거 이제 제가 요 귀신이라고 하긴 뭐한 것 같고 그냥 사람이 아닌 다른 누구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만 다른 누구의 이런 거를 겪은 거는 이 두 가지가 다고요. 이제 나머지는 제가 처음부터 겪었던 일들이 몇 가지 있고 제가 사실 시참을 한 1년 정도 준비를 했어요. 정말 이야, 제가 한 거의 수능이네요, 2년, 수능. 예, 한 2년 전쯤부터 보기 시작을 해서 예. 막 이것저것 막 듣다가 한 1년 전쯤부터 나도 시참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마음 야. 때문에 사실 내용들을 막 이렇게 모아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이제 백과사전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냥. 네, 진짜로 오늘 해주신 이야기는 좀 영적인 거와 관련이 있는 그런 이야기였겠지만 뭔가 네네.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도 분명히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마게남님께서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시는 또 그런 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네요. 네, 아무튼 마게남님께서 이렇게 또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들려주실 이야기들 천천히 또 제 방송에서 많이 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카톡으로도 말씀해 주셨어요. 거진 1년 정도를 준비하셨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들을 좀 모아놓으셨던 것 같아요. 그 동안, 이런 이야기들을 해야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네라고 해서 많이 또 모아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게남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굉장히, 이분의 화법도 개인적인 매력이 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도 한번 기대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